네, 안녕하십니까. 세아프입니다. 예, 어제 야근 근무 쓰고 아침에 퇴근하는 길입니다. 예, 날씨가 또 비가 며칠 동안 와서 가는지 살살하네요. 어제 야간 근무 쓰면서 이제 짬이 좀 나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도그맨 가는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 볼만하던데. 룩베송 감독 아시죠? 룩베송 감독 옛날에 뭐 니키타도 찍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도 기억나는데 그러고 뭐 레옹 뭐 그리고 뭐 제5원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뭐 나머지 영화들은 별로 뭐 크게 그게 없었는데 레옹은 참 그때 큰 유행했었죠. 레옹. 그러고 니키타도 그때 당시에 흥행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최근에 뭐 루시인가 그 우리나라 영화 배우 최민식도 출연했던 루시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그 영화 감독의 세계관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프랑스 감독 맞죠? 그래서 내용이 좀 약간은 깊이가 아예 없진 않고 이래서 근데 요번에 올해 개봉했는 영화 그 도그맨도 뭐 내용이 막 그 깊이가 있고 막 이런 것 같지는 않는데 영화가 참 재밌어요. 의외로 참 재밌게 봤는데 요즘 들어서 영화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재밌게 보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뭐더라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황정민 나오는 영화하고 또 그다음에 최민식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두 편을 보긴 봤는데 하도 흥행한다 해서 보긴 봤는데 뭐 크게 뭐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넣으니까 영화를 보면 항상 그런 그 내용이 자꾸 눈에 속속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도그맨 그 영화도 보니까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좀 이제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받던 한 아이가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크면서 이제 심지어 개 키우는 개집에 막 이렇게 감금당해서 커지는 사육, 어떻게 커지는 그런 학대를 받고 크다가 그게 실화를 모티브로 했는 영화라 그러더라고. 그래 개집에서 이렇게 길러졌다기보다는 거의 뭐 감금당한 상태로 유년 시절을 보낸 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룩베송 감독이 이제 그 뒤에 일어날 것들을 이제 상상해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삶이 이제 완전 악으로 치닫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선으로 극복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갈림길에서 이제 주인공 영화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 영화 내용보다 그 주인공 젊은 친구인데 그 연기에 좀 푹 빠졌어요. 아주 연기가 아주 탁월하더라고. 내가 뭐 영화 평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보기 드물게 영화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더라고. 옛날에 재작년인가 영화 조커 있잖아요. 조커 영화 배우 영화 배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 연기도 참 이렇게 신들린 연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기 잘했던데.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최민식 배우는 옛날부터 제가 참 좋아했고, 송강호 배우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들 연기를 참 좋아하는데, 요번에 그 영화, 그 도그맨에 출연했던 그 친구 연기가 아주 뭐 탁월하더라고, 아주.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 유년 시절에 그 개장에 갇히고 이러면서 개하고의 유대관계가 엄청나게 깊어지고 공감대가 생겨가면서 부모나 사람들한테 받은 장애를 갖게 되거든. 개장에서 이렇게 사육당하다가 폭력적인 아빠의 어떤 총기에 의해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 가지고 그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서서 억지로 걸을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그 총 맞은 파편이 이제 허리 척추 부분에 있는데, 이게 뭐 영화 그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가 파편이 아직 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걸으면은 실제로 자기가 걸으면 안대라든지 그 보조 안대 이제 다리에 라든지 뭐 휠체어를 그 벗고 안대를 벗고 걸으면은 걸어지긴 하지만 그 파편 때문에 그 아주 그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그래고 그 친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휠체어 생활을 하고 보조대를 달고 생활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영화 내용이. 자기가 실제로 쓰고 걷게 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강상 된 거지. 그 친구가 이제 그 개장에 있고, 개장에 갇힌 이유도 이제 아버지 그 아빠라 폭력적인 아빠가 그 친구 개장에서 키우는 개한테 자꾸 개를 이렇게 위하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 아빠는 이제 개를 완전 뭐라 그러지? 그냥 학대 대상으로 봐요. 그냥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개한테 음식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가 개장에 갇히게 된 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엄마도 나오긴 하는데 엄마가 너무 나약해요. 힘이 없고 나약하지. 거기서도 이제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영화마다 아무리 B급, C급 영화라도 꼭 한두 장면은 꼭 그 감독이 아주 고민했던 명대사들이 꼭 한 번씩 있어요.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대사는 감독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나오는 대사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 내용은 별건 없는데, 하찮은 영화인데, 자, 감독의 주제의식 같은 게 드러나거든.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혐오감이 엄청나게 많거든. 인간이라는 데는 신뢰가 없어요. 오히려 개에서 이제 개한테서 받지 못한 인간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개한테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치유를 하거든. 인생을 치유를 하고 영혼을 이렇게 치유를 하고 또 극복을 하고 또 삶을 악이 아닌 선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지만 그렇게 해요. 그게 참 극복을 해 나가는데, 인간은 나약한데, 자기 엄마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참 나약한데, 인간이라는 이 약육강식에서 약자는 항상 이렇게 당하잖아요. 뭐 죽음을 당하든 어떤 폭력을 당하는데, 인간만은 그래도 신이 내린 어떤 축복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식으로든 그 폭력과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핍박받고 그래도 보면 사람들은 다 그걸 찾아내잖아요. 인간이라는 그 지능이 있는 동물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개들이 진짜 영리하거든. 그래, 이 친구가 막 개하고, 개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가 그걸 다 알아들어요. 미리 짐작을 하고, 교감을 한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개가 너무 잘 알아듣는 거야. 뭐 음식을 하는데 뭐 버터 가져온다 하니까 버터 가져오고, 고기가 오락하니 고기가 오고, 설탕가 오락하니까 설탕가 오고. 이 친구가 이거 하다가 문득 깨달았는데, 개를 이용해서 이제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하는데, 옛날 로빈 후드 비슷한 건데, 이제 부잣집에 이제 개를 몰래 이렇게 해서 이제 귀금속들을 이제 편취를 하지. 편취를 해가지고 이제 개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으로 썼는 거라고 봐요. 영화에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이제 자기가 어떤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를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시설을 운영하다가 정부에서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철거한다 하는, 철거하고 개들을 다른 데로 이제 보내는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려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개가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같이 또 학대받을 거 뻔하고, 안 그런 개들도 있겠지만, 개들을 다 데리고 어느 폐건물로 이제 다 피신을 하거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또 장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취업도 어렵고 한데, 어느 이제 바에 가수로 어떻게 취업이 돼요. 친구가 연기나 예술적인 이런 쪽에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진 친구라서, 독일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공연을 하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또 노래를 하거든.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생계를 꾸려 나가다가, 그걸로는 어렵잖아요. 그 개가 뭐 100몇 마리를 키우고 이러니까, 아까 말처럼 이제 개를 부잣집 돈을 터는 어떤 도구로 이제 대부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덜미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보험사 직원한테 덜미가 잡혀가지고 잡힐 뻔 했는데, 개들이 또 개들이 또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보험사 직원이 이제 개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경찰서 어떤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들인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의 재분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뭐 상위 1%가 전체 90%의 나머지 99%의 부의 거의 뭐 8, 90%를 차지한다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하니까, 담당 의사가 그렇지, 불합리하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행위는 부의 재분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그게 뭐 도덕적으로 뭐 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신은 범죄자다 이러니까 친구가, 그거는 맞출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내가 딱 비트코인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기존이 이게 이 부의 재분배라는 이게 옛날부터도 계속 그랬었잖아요. 막 어느 순간 부가 누군가의 어떤 이들의 이해가 자꾸 편중되거든. 이게 뭐 옛날에는 봉건 시대 때는 총칼을 칼과
힘을 가진 자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명목하에 했지만 나중에는 또 갈취를 하고 또 편중되고 그러면 또 그 영주 밑에 있던 참다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러다가 또 산업혁명을 일어나가지고 또 자본가들이 그 노동자들을 막 이렇게 노동력을 편취하고 하다가 나중엔 참다 못해서 또 노동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또 어떤 이론가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르게 또 한번 그 부의 또 재분배가 한번 이루어졌다가 또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또 부르짖던 사람들이 또 그들이 또 권력자가 되고 또 그들이 또 부에 또 기득권으로 올라가고 지금 뭐 러시아나 뭐 그 중국도 뭐 별건 다를 거 없잖아요. 러시아도 뭐 초창기 그 사회주의 혁명할 때 그 국가에서 운영하던 그 기업들 상간에 이 일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러시아의 그 거대 자본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한 거고 지금도 이제 뭐 금융혁명이란 말도 있지만 그 자본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큰 빅테크 사업이라든지 빅테크 사업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길로 또 부가 편중되고 그 부가 편중되는 와중에 그 영화에서도 나오거든. 그 돈 있는 자들이 부가 있는 자들이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법 또한 부의 편에서 있는 돈의 편에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재분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의 대사들이 나오거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이런 또 편중된 와중에 또 양극화가 또 되고 하는 와중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또 나왔잖아요. 이게 금융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저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재분배의 의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편중된 부를 또다시 한번 재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나왔던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안 그래도 이게 위에 보면 그 하류층이잖아요. 뭐 젊은 친구들, 또 마에 가는 친구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더 똑똑한 친구들이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일찍 알게 됐고 또 그들만의 돈으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어를 할 수 없는 자산이 되었고 이거를 조금 일찍 깨우친 이거는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기득권이고 아니고 뭐 이걸 떠나서 조금만 빨리 깨우친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이었거든, 비트코인은. 근데 기존에 있던 지식인들이 많이 가로막았죠, 이걸. 자기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기득권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사회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자기한테 하등이 도움이 안 되거든,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의 단순하게 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이렇게 기울어진 이 부의 어떤 양극화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든 완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서민들한테는 그걸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매체나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없었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뭐 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기존에 있던 엘리트들이 이제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비트코인을 알아가고 뭐 이렇게 깨달아가고 이제 이거는 빨리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만연해지니까 이제 ETF가 승인되고 이러면 벌써 이제 이 비트코인은 이제 일반인들의 자산이 되기가 힘들어진 거죠. 이제 이미 이제 뭐 개인이 점유 자산으로 점유하기에는 힘들어진 자산으로 지금 자기들이 매김하고 있잖아요. 뭐 거래소에서 뭐 자기 월렛으로 쉽게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외 시장이 딱 생겨가지고 뭐 장외에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결국에는 또 부자들이겠죠. 부자들은 그래 거래하겠지. 장외 시장에 또 생긴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모빅을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빅코인을. 이 오 작가님의 생각이 어떤 뭐 대기업 이 모빅을 이용해서 이제 처음에는 밑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올렸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다시 탑다운으로 이제 하신다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트모빅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서 또 영화도 이제 같이 반추해가 보면서 오 작가님이 혹시 이 부의 제 분배에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냥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사회 구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를 지키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하는 모든 일련의 그 부의 어떤 견고함이 바뀌기가 진짜 힘들거든. 안 그래요? 뭐 직장을 다니든 뭐 재테크를 잘하든 뭐 주식을 어떻게 하든 큰 게 안 바뀌거든. 큰 틀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내가 흑수저면 내가 진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뛰어나게 막 하지 않는 이상은 큰 변화는 없는 거지. 그 중에 뭐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어떤 조금은 편승하고 할 수는 있지. 우리나라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노력한 것을 결혼이라는 제도나 어떤 제도로 인해가 팔리잖아. 표현이 너무 거친지 몰라도 결국 검사 돼가지고 뭐 판검사 되고 의사 돼서 뭐 다는 안 그렇겠죠. 안 그렇겠지만 자기를 팔잖아. 그래서 어떤 그 대층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게 참 어렵거든. 이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변화되긴 힘들거든. 그래서 제 생각 제 작은 생각으로 짧고 좁은 식견으로 오 작가님이 그래도 제 분배가 비트코인이 했었던 시도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조금만 깨우치고 많이 똑똑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전처가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모험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고만 있으면 비트코인처럼 될 수도 있다. 되게 자기가 본인께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한테도 기회가 있지만 또 누구나 다 하지는 않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그 충분히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충분한 부자인 사람들은 굳이 비트모빅이나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거든. 그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 그래도 자기 본인의 삶이 소중한 사람들,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들 가족들한테 그래도 좋은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그게 단초가 일단은 돈이잖아요. 돈이 베이스가 돼야 미래에 자기가 꿈꾸고 싶은 삶을 계획할 수도 있고 꾸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큰 부를 가지고 큰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본인이든 자녀든 어떻게든 그 계급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계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 자녀가 뭐 공부 역량이 안 되고 어떤 뛰어난 역량이 안 되더라도 어떠한 군더더기를 만들어내서라도 그 계층으로 끌어올려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일반 대부분들은 그냥 본인 역량이 안 되면 그냥 그래 사는 거거든요. 진짜 특출난 역량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어제 영화 보고 이래 하면 문득 드는 생각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많은 미국의 어떤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뭐 중하류층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많은 부를 일구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역량이 뭐 있든 없든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선의로 알게 됐든 악의로 알게 됐든 어떤 사회의 저변에, 사회의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많이 옮겨졌거든.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리고 큰 부자가 되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삶을 새롭게, 오히려 근데 또 비트코인 때문에 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 비트모빅도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삶에 뭔가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싶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또 다른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어디 보면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너무 과대 해석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세계사에서 있었던 프랑스 혁명, 노예 해방, 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혁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거하고 다 연관이 다 되거든. 또 비트코인도 그거 이상의 또 큰 혁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혁명이 비트코인만으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또 모빅이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고, 앞으로도 모빅뿐만 아니고 이 화폐 현상, 이 부의 재분배 현상을 이게 열망이잖아요. 사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그 어떤 열망이잖아요. 이게 어떠한 식으로든 또 재해석되고 재생산되고 그 중에 또 이런 현상이 비트모빅과 똑같진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부의 재분배가 모르겠어요. 비트모빅이 부의 재분배에 그 포커스를 맞춘 프로젝트라고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그거하고 맞물린다는 거죠. 맞물린다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들도 뭐 없다고 볼 수 없죠. 앞으로도 이제 있겠죠. 어떻게든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러면 이 현상, 그리고 또 이 혁명, 그리고 이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저는 그냥 새로운 현상, 비트코인에 대한 현상, 비트모명에 대한 사회 실험의 재현, 뭐 이런 것들, 그 정도만 생각하고 큰 기회,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 막 그 주가가 몇 년 사이에 몇십 배, 몇백 개 이렇게 올랐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로 이렇게 그 이상 크게 큰 의미를 두진 못했어요, 제가. 그냥, 이런, 진짜 큰 금융의 큰 변화다. 이건 진짜 빨리 깨우쳐야 된다라고만 딱 그 정도 레벨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도그맨이라는 영화 보고 그 대사를 보고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을 이렇게 연관지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약간 혁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혁명.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 혁명 주도자 이렇게 이게 막 따르는 출동자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는 조용히 일어나잖아. 이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막 이게 부글부글 밑에서부터 이렇게 알 수 없는 뭔가 네트워크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경고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 비트모빅도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데 단지 이제 발행자와 주창자가 있다는 건데, 근데 그 발행자와 주창하고 발행했던 사람이 올테임 작가는 전혀 같지 않고 팔지도 않고, 근데 이 사업의 프로젝트들은 진행을 하거든. 이거 왜일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약간 혁명 같아요, 혁명.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혁명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어제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멘붕이 착 오더라고. 야, 이거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예, 하여튼 오늘 아침에 퇴근하면서 영화 보고 느낀 점도 있고, 또 모빅이 앞으로 해 나갈 앞으로 길이 이게 단순하게 이제 가격이 오르고 또 여타 대기업들이 또 올라탈 수도 있고 안 올라탈 수도 있고 진행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 큰 이제 뭐라 그러지, 큰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 세계에 쓰나미를 몰고 왔다면 비트모빅은 지금 태풍인 것 같아요. 태풍. 쓰나미가 쓸고 일으킨 그의 태풍이 한 번 더 몰아치는, 또 다른 건 아니지. 그 연속 석상에서
또 다른 태풍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흥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는 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인데 하여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바로 집에 왔는데 좀 다시 나가야 되겠어요. 다시 나가요.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주말 오전, 오후, 일요일 좋은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